자, 이번 차량은 풀체인지를 통해 3세대로 돌아온 기아자동차의 소울 부스터입니다. 박스 형태 바디 스타일로 확실한 캐릭터를 가진 차량인 소울은 2008년도인가 첫 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 소울도 10년이 더 지난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세단이나 SUV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을 받은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일본 브랜드들이 주도했던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꽤나 많은 판매량을 보이며 현 세대까지 이 소울이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주된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를 이룬 이번 신형 소울에는 부스터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박스카의 실용성에 운전하는 재미까지 어느 정도 더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자, 디자인, 외적 생김새는 소울을 나타내는 박스 형태 바디 스타일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풀체인지 모델답게 이전의 디자인 흔적들을 다 지우고 새롭게 그려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엔 약간 둥글둥글한 귀여운 이미지가 주를 이뤘었다고 하면, 현행 세대 신형 소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요즘 가장 핫한 SUV 실루엣을 어느 정도 입혀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박스카 형태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익숙한 그런 이미지를 추가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릴이 자리를 하고 밑에 쪽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가는 그 방식이었는데,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릴 포지션을 하단으로 이동을 시키고 크기를 꽤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고 또 Y자로 안에다가 문양을 넣어준 이런 형태도 상당히 독특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울 배지가 더해졌고, 본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라운드, 같이 라운드를 처리해서 끝내는 편이 대부분인데, 이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파줬어요. 굴곡으로 한 번 더 잡아서 라인을 살려주고, 그 밑으로는 얇으면서도 날렵한 형태의 헤드램프가 자리를 하고 4점씩 LED가 배치가 됨으로써 조금 더 하이테크적인 요즘 디자인을 반영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 안에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부드럽게 처리한 데일라이트 DRL이 자리를 하고 있고, 크기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작아서 야간에 밝기나 이런 게 괜찮을까 했는데 생각 외로 꽤 괜찮은 빛 양도 보여주고, 기능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꽤나 날렵한 그런 헤드램프를 그려내지 않았나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부로는 턴 시그널과 포그램프가 수평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램프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세그먼트 대비해서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 트림 2150만원인가 그 트림만 선택을 해도 헤드램프, 턴 시그널, 그 다음에 포그램프, 그 다음에 리어 테일램프까지 모두 LED 램프가 기본 적용되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울이 가지고 있는 박스 스타일의 바디 형태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또 이 박스 형태를 버리면 소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유지한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박스 형태가 디자인을 하기에는 좀 제약점이 많죠. 왜냐면 이 C필러 뒤쪽까지 완전히 선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디자인 약점이 많은데, 신형 소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폭을 제외하고는 크기를 조금씩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몸집을 불린 형태로 키워냈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끊기고 요 부분이 없고 바디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 루프하고 하단 쪽하고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쪽창하고
소울이라는 로고를 새겨주고 이 블랙 장식을 달아줌으로써 루프하고 바디하고 어느 정도 경계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더 SUV 같은 그런 느낌을 살려준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휠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꽤 많이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좀 곡선을 그려놓고 요 도어 하단 쪽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내서 박스카 형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볼륨감도 살려주고 라인을 그려서 각 부분의 포인트들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옵션이 거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 사이즈는 235에 45에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리어 전면부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상당히 날렵하면서도 정돈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하면, 리어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디자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거기에 요즘 트렌드 디자인을 좀 반영을 해줬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메랑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놨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응하는 시간,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부분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램프가 점등이 됐을 때 멀리서 봐도 저거 소울이네, 존재감을 부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서 이렇게 테일램프가 끝나요. 근데 끝나지 않고 어차피 여기도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램프를 이어줘서 좀 더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형태를 해줬으면 균형감도 더 살고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남고요. 이에는 이 범퍼 디자인도 좀 독특한데요. 여기가 지금 하단 범퍼, 리어 범퍼 쪽인데 범퍼가 하나 있고 이 안으로 또 라인을 그려놓고, 여긴 뚫려 있진 않습니다. 장식인데 요 부분이 또 하나의 범퍼, 그러니까 범퍼에다가 범퍼를 또 하나 넣어놓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재밌게 구성을 한 것 같고, 하단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꽤 포인트를 살려줬고, 그리고 중앙에 머플러 팁 두 개를 배치함으로써 좀 더 활동적이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부여해준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내, 신형 소울의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먼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소울이라고 새겨줬고 이렇게 레드로 스티치 라인을 얻은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여기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확장된 형태이긴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몸을 좀 잡아주고 하는 역할보다는 그래도 좀 착자했을 때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옵션이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고 앞뒤로 이동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럼버 소프트는 2단계 이렇게 시트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실내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해갖고 감싸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저쪽까지 이어지는 감싸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그려져 있고, 원형으로 돼 있는 센터페시하고 공조기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전 세대 소울이 가지고 있던 독특함은 그대로 좀 이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는 또 풀체인지 모델답게 새롭게 그려내서 조화를 이루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앙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입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에 적용됐던 그 모니터 사이즈랑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요. 물론 옵션 사양이고 추가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체급의 세그먼트에서 이렇게 와이드한 크기의 보기 좋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은 꽤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크기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3등분해서 보여주는 이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넘겼을 땐 전체 옵션 나와서 좀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이 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화질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분할돼서 여기는 후방 카메라, 여기는 또 주차 센서 볼 수 있는 이렇게 구성한 부분도 사용할 때 있어서 용이성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울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 무드 램프, 이 기능이 이번 신형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기능이 확장되고 좀 더 디테일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컬러 테마 같은 경우에 6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밝기 자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그냥 단순히 불이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에서 그치지 않고 또 사운드, 음악에 맞춰서 약간은 이렇게 춤을 율동을 하는 듯한 그런 무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울이 가진 독특한 아이콘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K3 GT 때도 그랬었고, 요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서 무선 충전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단을 하나 만들어줘서 요 위에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또 수납 공간 쓸 수 있고, 요 위에다 충전을 할 수 있는, 실제 사용할 때 좀 더 용이하게,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게 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할 때 여기 램프로 지금 무선 충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떼면 램프가 꺼지죠. 근데 주행할 때는 여기 보는 게 편한 위치는 아니라서 여기가 바로 지금 무선 충전되고 있다는 그 아이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뜨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무선 충전 패드 쪽에 갖다 대면 충전이 되는, 이 부분은 뭐 중앙 모니터 같은 경우에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항상 보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팰리세이드 탈 때도 그랬지만 참 별거 아니지만 또 막상 쓰면 편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도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그래서 꽤 아기자기하면서도 사용을 했을 때는 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성향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뭐 내부 외부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 설정이라든지 별다른 불편함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주변으로는 이것도 좀 소울만의 독특한 위치죠. 시동 버튼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시트 열선을 비롯해서 통풍 시트, 그 다음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의사항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그먼트 대비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 같은 경우에는 밑둥이 잘린 D컷 형태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소울 로고도 하나 새겨줬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뭐 이전 세대에도 동글동글한 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 주행할 때 별다른 이동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기능 버튼들 배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긴 지금 패드 시프트도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핸들 림 크기나 두께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죽을 사용한 부분도 좀 괜찮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레드 컬러 스티치 라인 넣어줘서 좀 디테일 살려준 이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드 램프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게 에어벤트하고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좀 소울만의 독특한 부분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졌고요. 2열 공간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포지셔닝 했고, 보조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뒤로 밀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 주먹이 한 3개 반 4개도 들어가겠는데요. 세그먼트 대비해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끝에 부분까지 다 수평 형태로 쭉 이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박스카 형태에서 오는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2개에서 2개 반 정도 되는, 레그룸을 비롯해서 헤드룸까지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 편도 아니고 착자했을 때 편한 그런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시트가 폴딩은 되는데 등받이 각도는 별도로 안 되고요.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1열하고 동일하게 좀 더 디테일 살려준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여기 이렇게 에어벤트 같은 게 없으니까 좀 허전한 느낌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터치하면 더 오픈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재 공간은 상당히 반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상황에 맞춰서 시트를 폴딩해서 좀 더 넓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까지 적재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진 몸집 대비 적재 용량은 박스카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닫을 때는 손잡이 부분 잡고, 먼저 파워트레인은 풀체인지 모델답게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1.6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 신형 소울에는 1.6 가솔린이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디젤 모델을 대신해서 전기차 EV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하고 1.6 터보 가솔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K3 GT,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아반떼 스포츠라든지 i30 N9 벨로스터 등의 일반 모델보다는 주행 성능이 좀 강화된 스포츠 모델에 적용되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파워트레인이 소울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상 주행에 있어서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고 일정 영역 이상이 지났을 때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울한테 있어서는 약간 오버스펙 같은 어느 정도의 화끈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출력이 부족하지가 않다 보니까 주행에 있어서 한결 여유롭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꽤나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꽤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 이 세팅 자체가 그 K3 GT에 적용됐던 것보다는 리스폰스 반응 자체가 한 반박자 정도는 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반박자 정도는 쉬었다가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K3 GT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타이밍이 조금 빨랐고, 아반떼 스포츠나 i30 N9도 이 리스폰스보다는 좀 빠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상주행에 맞춰서 세팅이 변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7단 DCT 듀얼 클러치가 초반에는 좀 특유의 이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울컥대는 그런 느낌도 있고, 1, 2단에서는 해당 단수가 안 물렸다가 갑자기 물리면서 다소 튀어나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소울에는 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속 타이밍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져간 반면 리스폰스 반응은 반박자 정도 늦춘 그런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노멀, 에코, 스포츠 그리고 총 3개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K3 GT나 탔을 때 그 스마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드를 통합해서 알아서 모드를 바꿔주는 그 스마트 모드가 제외된 부분은 좀 아쉽게 보여지고, 이 기능은 좀 차후에라도 추가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화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닙니다. 노멀일 때보다 스포츠 때 가속 페달 조작하는 느낌은 조금 더 민첩해지긴 합니다. 에코 모드일 때도
가속 페달이 약간은 좀 반응을 늦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크게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모드별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약간은 좀 불안한 느낌도 있었고 거칠게 반응하는 덜컹거림이 운전자한테 좀 좋지 않은 그런 피드백을 전달을 해줬었는데 현행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꽤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하드한 편이긴 한데 이게 승차감을 해칠 정도까지 운전자한테 주진 않고 또 어느 정도 주행이 이루어져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보여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요철을 지나갈 때는 시트나 스티어링 휠 쪽으로 이 노면 상태를 꽤 전달해주는 편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어느 정도 갈릴 것 같긴 한데, 또 소울의 차량 성격이나 구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차량에 맞게 그렇게 세팅을 했고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세련되게 변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핸들 조향 같은 경우에도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약간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조향감을 보여줍니다. 별다른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았고 움직임에 따라서 꽤 솔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 이게 일정 영역 이상으로 좀 주행이 이루어지거나 조금 거친 주행이 이루어지면 좀 가벼워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3 GT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 부분은 좀 속도가 올라가거나 주행 환경에 따라서 감도가 타이트해지게 변하면 어떨까, 거기에 운전자한테 주는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면 어떨까라는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브레이크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는 편이라 일상주행에 있어서 딱히 불편하다고 느낄 부분은 아니었고, 초반이나 중후반 쪽으로 담력이 몰려있거나 그렇지 않고 꽤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다소 급격하게 가져가면 이 차 바디 형태로 인해서 오는 불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롤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전면 윈드실드에 쏘는 방식이 아니라 컨바이어 타입이라고는 하는데, 보면 이렇게 감춰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사용을 할 때는 다시 넣어주면 돌출되는 판이 이렇게 돌출돼서 여기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표시를 해주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면 윈드실드에 쏘는 방식이 편하긴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좀 더 시야에 잘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보여지는 선명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괜찮은 편이고, 또 정보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 상태나 주행 정보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었고요. 이렇게 도심주행 일상주행을 할 때는 이 시트 포지션이 꽤 높아요. 한 소형 SUV 그 포지션 비슷할 정도, 위치 자체가 꽤 높기 때문에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를 제공을 해줘서 사이드 쪽에 사각지대가 잡히는 것도 그렇게 크진 않고, 또 뒤에 리어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가 창이 꽤 큰 편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운전이 서투신 분들이나 첫 차로 구매했을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차 시너에 걸려서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K3 GT 같은 경우에는 핸들하고 시트에 좀 진동이 약간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소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쪽은 좀 괜찮고요, 핸들 쪽으로는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모델답게
능동 편의, 안전 사양도 거의 다 적용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놓으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해 놓은 속도에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가서 주행해주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맞춰서 주행해주는, 물론 옵션 사양이고 추가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또 선택을 아예 못했던 거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또 큰 차이가 있고, 이 소울 해당 세그먼트에서도 이런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K3 GT에 들어갔던 그 스마트 크루즈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차가 정차를 하면 속도가 한 10km 이하 됐을 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해제가 되고 다시 출발을 하면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정속 주행 구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그 규정 속도보다 높았을 때는 알아서 속도를 내려주고, 또 직선만 도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너 구간을 만나면 속도를 알아서 줄였다가 코너를 탈출하면 지정된 속도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그 기능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조향해 주는 거나 앞차 따라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식률도 괜찮은 편이고, 또 이 부분은 주행함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세그먼트에서도 이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꽤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비 거리는 총 35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트림상 연비는 리터당 12.7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주유랑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59km 정도 나오니까 대략 한 500에서 한 51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줬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년 만에 3세대로 돌아온 이 녀석은 풀체인지 모델답게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생김새는 좀 더 근사해졌고 덩치는 커졌지만 달리기는 더 빨라진 기아 자동차의 소울 부스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